오늘 이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참석자 헌재에 왔다가 4분 만에 심판정을 나갔다는데 우리 김종인 평론가님 왜 나갔을까요? 오늘도? 네, 오늘도 그랬답니다. 바람 쐬러 나갔겠죠. 목적 자체가 바람을 쐬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미 다 재판정에서 이제 재판부가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가 할 게 없잖아라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조금 이제 약간의 이제 우스갯소리였는데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이제 직접 등판했을 때 본인이 발언할 때 하는 거는 이거는 탄핵 공작이다라고 하면서 그 메신저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그렇죠. 네. 홍장원, 뭐 곽종근, 뭐 공작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그 메신저를 공격해야 되고 한덕수가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의 관계가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또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들 나올 텐데 간담회 형식이었다 이미 한덕수 총리가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듣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공격할 대상은 한덕수가 아니야. 조지호야. 홍정원과 조지호야. 이렇게 하면서 잠시 퇴정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이제 증인 신문 때는 늘 자리를 지키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본인한테 이제 득실을 따지는 움직임이었는데 그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양측 대리인단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 좀 치더라도 오늘은 거의 막바지 증인 신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신문인데 왜 나갔는지 그래도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이상하죠. 그동안에 네. 계속 그 변론기일에 사실 대통령은 피청구인은 안 나와도 대리인만 있어도 진행은 가능한데 계속 나와서 이 정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딱 3가지 정도 한 3설 정도 준비해 왔는데 하나는 도시락에 오늘 제육볶음이 나왔을 수 있다. 도시락에. 도시락에. 제가 제육볶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항상 제육을 제가 끼고 사는 사람인데 오늘 반찬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제육볶음 나왔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거짓말. 그리고 하다 못해서 이제는 스토리 창작 내지는 시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떨어졌다. 소재가 아무리 그 방 안에서 구갈. 독방 안에서 아무리 내일 가서 뭐 얘기하지 해도 이제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못 나온 것 같고 세 번째는 요게 좀 전 유력설로 보이는데 홍장원 차장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가 세요. 그리고 이분이 그 거침없이 뭐 대통령 앉아있든 말든 그냥 자기 할 말 하는 사람인데 그 기에 좀 눌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특징이 싫은 자리 안 가고 싫은 사람 안 봅니다. 봤을 때 이게 자기가 딱 이 포즈 해가지고 기로 누를 수 있는 그때 제로콜라 앞에 놓고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대표랑 그 정도의 사람들과만 늘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홍장원 차장의 그 거침없는 발언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 자리가 좀 불편해서 피한 거 아니냐. 요게 좀 유력해 보입니다. 아니 그리고 언론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본인 형사재판도 준비 기일이지만 있었는데 거기서도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던데 물론 준비 기일이니까 변호사한테 입이 있는 건데 그런 여러저런 사정을 비춰봤을 때 혹시 본인은 하야설을 부인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결단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약간 드는데요. 네. 조선일보가 거의 읍소를 하고 있어요. 제발 해달라고. 제발 하야 좀 해줘. 제발 뭐 이렇게 칼럼 뭐 사설 등등등에서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사람이 아닌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진짜 믿는데요. 탄핵 기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될 것이다. 네. 믿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여할 필요 없다. 그냥 윤석열은 있는 대로 봐라. 바람을 쐬러 간 거다. 바람을 쐬러 간 거다. 구치소로 아예 들어간 건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아니요. 이후의 행적을 모르니까. 저번에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도 퇴정했다가 그런 게 꽤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잠깐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씩 밖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하니까 한덕수 거는 내가 굳이 보지 않겠다라고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실에 그럼 있겠네. 그러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으니까 홍장원 타임이나 아니면은 그 위에 조지호 때는 직접 나와서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저는 조지호 때는 거의 100% 나올 거라고 나온다. 보고요. 왜 그러냐면은 때문에. 조지호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어떤 피신조서 뭐 이 공소장이나 피신조서 이거 쓰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증거 능력 없다고 하고 있죠. 근데 네. 조지호가 윤석열 앞에서 쫄아가지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만약에 위축이 돼가지고 답변을 엉뚱하게 한다든지 하면 거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 조작된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지호 청장은 무조건 직접 신문을 못 하더라도 인상 딱 쓰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지켜보고라도 있을 있는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따 지켜보기로 할 것이고 아까 조간신문 이제 칼럼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김순덕 칼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발군이었는데 해당 칼럼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만 복귀하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 김건희 여사도 돌아온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니 뭐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얘기고 사실 김건희 여사가 이 윤석열 대통령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다. 내지는 실질적으로도 확인된 사실은 핸드폰을 대신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직접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미쳤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탄핵 인용을 했을 때 지금 001번 수임번호 001번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고 6개월 동안은 지금 구속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직위 복귀가 되면 현직 대통령, 직무가 복귀된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그렇죠. 상황. 쉽게 얘기하면 옥중 결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뭐 말이 네.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자마자 제1호 결제를 뭘 하겠습니까? 어게인 계엄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의 계엄을.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뭐 김건희가 돌아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계엄을 또 한 번 선포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직에 복귀시킨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왜 저는 김건희 생각합니다. 여사 얘기를 드렸냐면은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그런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죠. 정당에서도 나오고 언론 취재 결과도 나오고 있는 건데 특히 이제 그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그 3자 간에 나왔던 대화 내용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것이고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4.10 총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와 대화 와중에서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고 했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전했는데 그 말을 곰곰이 씹어보니까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철규가 뭐 얘기했다라는 거 뭐 아니에요? 그렇게 말은 하던데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앞서서는 이제 김순덕 칼럼 얘기만 짧게 하고 김순덕 그 동아일보 고문 전 대기자 고문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치인이지만은 저는 이 칼럼을 유심하게 계속 읽었던 게 뭐냐면은 진짜 찰지게 때려요. 그리고 김건희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칼럼에서 보여요. 그때 계엄이 12월 3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12월 6일 날 김순덕의 도발이라는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은 친위 쿠데타 실패로 윤건희 정권은 끝났다. 네, 김건희 뭐 윤석열도 아니고 윤건희 정권.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을 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반응들이 보수에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고. 이 명태균 저는 요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요 얘기가 이제 검찰 발로도 나오고 아니면 명태균 변호인 발로도 나오죠. 네. 계속 나오잖아요. 왜 계속 나올까? 이 시점에. 그러니까 이게 왜 하필 이 시점에 그죠? 이 시점에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김건희 소환 조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다만 당장은 아니라 간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봐주세요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11번 통화한 것도 지금 나왔잖아요. 맞아 11번. 김건희랑 네. 김영선이랑 공천 직전에 그날이 2월 18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2월 18일에 전화 통화를 2월 20일까지 해서 4번을 하고 문자를 7번 했는데 김건희가 김영선한테 4번을 전화를 하고요. 김영선이 김건희한테 문자로만 문자를 7번 한 거죠. 7번을 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너 컷오프야라는 거를 먼저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얘기를 하고 앞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뒤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읍소하고 막 살려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천 개입은 거의 100%다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다 됐다. 이런 요거를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김건희가 지금 이때 같은 때 이거 전화 통화한 거예요. 이 110석 언더로 될 거다. 그리고 뭐 보수 정당 그 최대 즈음에 의석 네. 거의 같은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이제 2월 하순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방송에 나가서도 이거 100석 좀 넘을 것 같다. 맞아. 이미 예. 제가 그렇게 다 분석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국민의힘에서 저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요? 예. 그렇게 이제 낮은 예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네. 뭐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런 허위 방송을 했다라고 해서 저를 고발을 해가지고 예측인데 어떻게 허위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전국의 정치평론가들은 다 기소돼야 된다. 제가 뭐 이렇게 경찰 가서 진술도 했는데 네. 어쨌든 막 되게 예민한 때였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분석을 해서 100석대 초반이라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는 보수정당 최대 의석. 그러니까 이게 보수정당 최대 의석이 언제냐면은요. 2008년에 총선 때 민주당이 81석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한나라당이 153석, 네. 그리고 친박연대 14석, 그리고 무소속 해가지고 180석이 넘은 적이 있습니다. 보수가. 자유선진당까지 하면 200석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아니, 지가 해놓은 게 있는데. 아니 그리고 결과는 역사상 두 번째로 적은 102석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당시 우리도 이제 방송을 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원래 독일에 국빈 방문 가려고 했고 덴마크 공식 방문 일정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할 즈음에 어떤 거냐 최혜병 사건 몰려왔죠. 명부패 논란 쌓여 있죠. 이런 도주대사. 상황이어가지고 모두가 여당이 총선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대세였는데 이 와중에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착각을 했다는 게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저는 이게 더 놀라워요. 이게 지금 뭐 김건희가 무슨 정무수석입니까? 비서실장입니까? 정치인이에요? 아니, 김건희 씨가 어디 출마했어요? 아니죠. 아니 일반인, 아무 일반인. 자격도 네. 없는 그냥 대통령의 가족일 뿐이고 배우자인 사람이 이철규라는 사람한테 그런 뭐 정무적인 판단과 이런 보고를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안 놀래잖아요. 이게 저는 놀라워요. 아 맞아요. 아 저도 그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공동 집권 체제를 인정하는 듯한 이런 상황. 이게 저는 정말 놀라 자빠질 것 같고 진짜 뒷목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글쎄요, 그때 뭐 이종섭 논란도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 이어져 뭐 있었죠. 호주 대사가 아니라 이제 도주 대사다. 뭐 이래가지고 도망가는데 뭐 공항에서 찍히고 뭐 이랬던 상황. 그리고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다가 확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쫄려가지고 맨날 그 전국 돌면서 뭐 이조 심판론 노래 부르고 다닐 때예요. 국민들이 이제 그만 좀 해라 막 이러는데 눈치 없이 이조 네. 심판론만 하다가 이제 끝난 선거인데. 그러니까 정말 이 김건희라는 희대에 정말 뭐랄까요 국정농단을 넘어서 국정농락, 그러니까 주물럭주물럭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동안에 윤석열 머리 위에서 어떤 행동들, 어떤 의사결정들을 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된 거 아닌가. 정말 큰 비극입니다. 네, 아까 이제 김재일 변호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해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총 11차례 김영선과 김건희 사이에 교신이 있었던 건데 그 내용이 어떤 그 상황에서 이루어졌냐면 2월 18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김영선 전 의원은 김해 연고가 없어가지고 경선에 참여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날이에요. 그로부터 이제 몇 시간 뒤에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현역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 출마를 포기하고 김해갑에 출마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낸 날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2월 네. 18일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김건희랑 김영선이 통화를 하고 도저히 CI도 안 먹히는구나. 김건희는 그때 김상민 검사라는 그 그렇죠. 검사를 네. 이제 대전고검인가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을 밀고 있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럼 김해갑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험지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아기가 다 맞는 거예요. 이어지잖아, 논리적으로. 그동안 네. 나왔던 부분의 조각들이 지금 이게 다 맞는 거고 이게 이제 칠불사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배신감 느꼈다라는 거 아니에요? 못 참겠다 깨꼬리 한 거죠. 그러니까. 남상권 네. 변호사가 그 시선 집중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김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지난 대선 때 죽을 힘을 다해서 노했는데 오선 의원이 나한테 어떻게 지 새끼 도우라고 나는 배도 없어? 라고 그러니까. 김영선이 얘기를 하고 이준석하고 딜을 하려고 칠불사 회동을 한 거다. 이게 그러면 스토리 라인이 다 이어지는 그러네, 거니까. 깔끔하네. 쫙 이어지죠. 그러니까 최불사 간 것도 3월 초 아닙니까 그게? 2월 말이죠. 2월 말이죠. 3월 그러니까. 초는 네. 이제 3월 1일에 금태섭 그 후보 그 개소식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부터 쫙 맞다, 모여서 맞다. 예. 그날 이제 상의, 김영남 상의. 의원님이 얘기했던 그 회의, 그게 기억이 나는 날. 네. 3월 1일입니다. 갑자기 화색이 돌았고. 아니, 저는 뭐 칠불사를 가본 적이 없는데 입맛 따셔버리네. 아니, 홍매화를 보면 볼수록 그냥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좋은 호르몬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신인규 대표는 약간 이게 창백했다가 칠불사 하자마자 얼굴이 갑자기 홍매화. 어우 이게 화색이 도네 갑자기. 앞에다 예. 이준석 사진 넣고 해야 되는 거. 아이, 뭐 계속 기분 좋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 그 그 정도까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니니까 칠불사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주장이 나온 거는 그 김상민 검사라는 분을 그 창원 의창에 꽂고 싶으니까 그 명태균 씨나 김영선 측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을 하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는 게 명태균 씨의 변호사인 남상권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밝힌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김영선한테? 네. 김영선한테 주겠다. 보전해 주겠다. 그러니까 요게 네. 김영선을 달랜 거죠. 나름 달랜 건데 김영선은 어쨌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약간 이런 오선 의원을 지금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냐라는 건데 이제 요게 또 의미심장한 게 그 칠불사 회동에서 요 얘기까지 다
이준석 천하람 측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공기업 사장 주겠다라는 얘기까지.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은 그때 당시에 완결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이제 킬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로 완결성이 없다라고 본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당시만 해도 하여간 이게 계엄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정권이 이게 윤석열 정권이 기세등등했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를 본인 손으로 뭔가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되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봐. 난 잘 모르겠고 약간 빠지려고 했던 건지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런 라인이 이제 스토리 라인이 이제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싶은 게 이준석 의원이 사실은 7불사에서 그 카카오톡, 텔레그램 하나만 봤기 때문에 뭐 단정할 수 없다 이래서 선의의 조언 드립을 했잖아요. 네. 아 맞네. 근데 이게 정말 이제 와서 보면 너무나도 참 가식적이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던 게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를 2024년 2월 달에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만약에 처음 만나서 제보를 받아서 아 명태균이라는 사람 처음 보는데 네. 뭐 갖고 와서 봤다.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을 2021년도 5월부터 알던 사람이에요. 명태균이 그동안에 어디 외국에 순방 갈 때도 개입하고 또 김영선 공천 줄 때도 개입하고 다 알던 사이고 정보를 주고받던 사이입니다. 근데 순진무구하게 아유 전혀 모르고요. 선의의 조언 같아 보여서 아주 신중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와서 보면 다 연기였던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전 이런 식의 행동이 물론 뭐 본인이 감출 게 있으니까 솔직하게 다 오픈은 못 하겠지만은 네. 이거 사실상 국민들을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뭐 그때는 현직 의원은 아니었겠지만은 네. 상당히 좀 속여온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드러난 사실에 비춰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 명태균의 국정농단이 뭐 지금 국민의힘의 당무보고서에도 1년 전부터 명태균, 김건희 얘기 다 나와 있거든요. 창원 의창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이건 사실은 국민의힘과 관련됐던 주요 보직자들은 이 사실을 미리부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 앞에 이거 공동 책임져야 된다. 네, 저는 저희가 그렇게 중간에 봅니다. 속보 좀 전해드리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누가 계엄사령관 되는지조차 몰랐다. 아마도 이제 헌재에서?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그대로 이어가는 분위기인 것이고, 그 윤석열 그 대통령 즉 피청구인 어떻게 얘기했냐? 총리 진술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부적절해. 양해 구하지 않고 퇴정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도 총리 진술이 본인들한테 부담스러운 방향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한 게 아닌가라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명태균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그 명태균 씨가 저는 이제 공천 정도만 관여를 했다 이 생각했는데 대통령실, 경호처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주장이 되게 됐습니다. 뿌리가 깊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던 경호처 직원이 있었는데 우리 명 박사님을 통해서 거기서 진짜 명 박사님이란 네. 그러니까 명 박사님을 아세요? 이런 느낌인데 네. 명 박사님을 통해서 인사청탁을 그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한테 했고 네. 그래 그게 들어져 가지고 용산에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도 굉장히 경호하는 요원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전직 대통령 경우는 이미 끈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맞아요, 외곽에 맞아요. 네. 있는 거고 핵심은 현직 대통령 중에서도 어디 용산.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완전 최고 이제 그 경호처에서도 이제 승진도 잘하고 잘 나갈 건데 이게 명 박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뭐 황종호 대통령 조카인 황종호 씨 이름도 나와요. 황종호 씨도 뭐 잘하고 뭐 맞아요.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명태균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명태균의 영향력이 이게 온전히 명태균의 영향력이냐? 물론 명태균의 영향이 맞는데 김건희라는 백이 없으면 이게 가능했겠냐는 들어줍니까? 거. 누가 들어줘? 네. 그냥 지방에 있는 뭐 그러니까요. 여론조사 네. 컨설팅 업자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결국은 김건희의 영향력으로 된 거 아니냐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황종호라는 인물도 친조카가 아니잖아요. 그 그냥 범 강릉, 패밀리 네. 강릉의 그 후원자, 그 회장. 윤석열이 전기업자 거기 있을 그 때. 황 사장님 아들. 황 사장 아들. 네. 삼촌이라 부르는 거죠, 윤 대통령. 삼촌. 근데 그 황종호가 김건희랑 가장 가까운 아우 완전한 수행. 완전 윤 수행인 대통령 거죠. 후보 수행도 했지만 김건희랑도 굉장히 가까운. 아니 관계를 그 알고 기사도 나왔는데 그때 뭐 작은 엄마라고 했던가 맞아요. 뭐 이렇게 호칭 그 자체가 정도로 그러하다. 호칭 네. 자체도 맞아요, 그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야사 이제 비화를 알려드리면은 정권 초기에 이제 그 관저로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호출로 간 거지. 그래서 그렇지. 예. 윤석열, 김건희 이분. 근데 옆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반팔에 반바지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네, 네. 자기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이 사람은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아니 아들은 않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들은 없는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냥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황정호. 가족 황정호. 같은 관계. 가족 같은 그 관계. 정도로 그러니까 가까운, 예. 뭐 실제로 거주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근데 웃긴 거는 지방에 있으면 되지.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고 손님이 왔는데 그 그렇지.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아 이렇게 반팔 반바지 입고 밤에 이렇게 손님이 왔는데. 이게 너무 이제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좀 심각한 게 뭐냐면 사실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것도 충격적인 거예요. 공천 장사도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인데 네. 거기다가 김상민 그 당시 후보도 그렇게 김건희가 밀다가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갔고 그게 차관복급이라며.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선한테도 장관직을 제안하고 물론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거래를 하고 네. 또 김대남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네. 맞아요. 옛날에 예. 막 김건희 얘기밖에 안 하는 그런 분 하나 있어요. 결국 이 사람도 공천 작업을 김건희한테 했다가 안 되고 어디로 갑니까? SGI 그 아, 상임 감사로 보조니까요. 가가지고 네. 그렇게 그 차 나오는 거 자랑하더니 보증법. 그 2달밖에 못 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인사 자체가 완전히 장난이었다. 인사 자체를 완전히 그냥 김건희의 권력을 유지 발전시키는 하나의 도구. 토이스토리.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일 잘할 사람을 인사를 적재적소에 쓰는 게 아니라 뭐 인사검증단이든 뭐든 그거 다 인사정보관리단 이제 다 옛날 얘기 된 거고요. 그냥 공천 같은 거 장사하다가 안 되면 야 저거 챙겨줘. 저 챙겨줘. 이런 식의 거의 인사가 완전히 엉망이다. 전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래 공개한 말 그대로 경호처 직원과 명태균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은 그 경호처 직원이 경비안전본부로 이제 발령을 받은 뒤에 박사님 덕분이다. 박사님 라인으로 입성했다 이렇게 하는데 완전 척척 박사 명박사예요 보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분이 이제 학위는 없는 걸로 아는데 본인이 굉장히 이 박사라는 호칭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명태균 그러니까, 씨가 네. 그러니까 존중받는 느낌이 좀 그러니까 김 들었나 보죠. 박사님, 명 박사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박사끼리.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김건희의 영향력이 아니면 안 됐을 거다 이거는 뭐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앞으로 1년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김건희의 어떤 국정 제거 저도 들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차마다 공개를 못 하는 여기서 거지. 하면은 또 고소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못 하는데 어쨌든 저분들은 이제 독을 품었고 이제 수사 네. 들어갈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국정 개입한 게 계속 나올 거다. 나올 것이다. 아니 명태균이 지금 이제 홍준표, 오세훈 둘에 대해 가지고 뭐 이제 멧돼지 잡고 돼지 잡는 날이고 껍질 벗긴다 그랬잖아요. 뭐 입에 담기도 그렇죠, 험한 네. 말인데 그 둘 정도의 관계도 껍질을 벗길 정도면요. 김건희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는 뭐 야, 그 그 이상으로. 레벨 자체가 네. 차이가 많이 난다. 지금 명태균이 뿔났다. 네. 3일을 잠을 못 잤대요. 그 오세훈, 홍준표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정말로? 명태균 아니 씨가? 그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아. 밤새 3일을 내가 잠을 못 잤다라고 본인이 썼어요. 야, 그 정도구나. 그럼 김건희와의 관계 때문에도 본인이 지금 구명받지 못하고 감옥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아마 김건희 관련된 폭로는 아마 명태균이 굉장히 좀 음. 적나라하게 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가 지금 헌재 심판정 상황 조속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계엄 전 대통령실 방문 윤이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찍 좀 가긴 했죠. 네, 그러니까 미리. 피청구인 측은 보안 유지 때문 아닌가 이랬더니 한덕수 총리는 답변을 회피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국무위원들 전체한테 그렇게 전화를 따로 하든가 일부만 불러가지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속속 도착해서 성원된 다음에 그냥 무르르듯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딱 6명만 그러니까, 네.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핵심 측근들이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뭐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거에 대해서 동조를 하거나 말을 잘 들을 걸로 추정되는 네. 사람들 이렇게 그랬던 부른 것 건데 같아요. 네. 이제 계속 그 한덕수 총리도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요건이 돼야 돼 국무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본인 주장했다면 본인이 했다는 했다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불렀는데 뭐가 됐든 국무회의가 안 열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얘기를 했어 국무위원들이 맞아요. 전원이 다 얘기를 했어요. 진술로 확인되니까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가서 TV 이 카메라 인터뷰하고 있더라 뭐 이렇게 그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서명도 네. 없고 이건 끝났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계엄에 대한 것도 사실은 계엄의 내용이가 선포할 만 했느냐도 평가 부분이고 절차 위반도 다 지금 따질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계엄의 내용과 절차를 다 지켰더라도 저 국회를 왜 갔냐? 이 문제가 세 개가 남는 거거든요. 선관위를 왜 갔냐? 그렇죠. 예. 세 가지가 남는 건데 결국 절차 부분에서도
지금 윤 대통령이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말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숨길 게 있다라는 걸 저 안에서도 읽을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회의를 했는데 다 같이 회의를 했는데 누구는 회의라 그러고 누구는 아니라 그러고 누구는 간담회라 그러고 다 평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인즉슨 회의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절차를 완전히 위반해서 네. 윤 대통령의 그 친위 쿠데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